자연과학 새로운 50년의 설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 첫 번째 자연과학 미래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이나 이렇게 다른 그 매체에서 국가적인 기술 패권 이런 식으로 응용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가장 근원으로는 이 기초과학, 이제 자연과학에서의 기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들 잘 인식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다시 설계하자 이렇게 슬로건을 내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근간은 5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75년에 서울대학교가 이 관악 캠퍼스에 옮겨오면서도 여전히 티칭에 의존하는 티칭 컬리지의 면모를 유지했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건 아마 90년대 초반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건 2000년이 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과학대학 50년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5년 정도의 연구 성장을 거쳐왔고 이제 25년 정도 성장을 했으면 앞으로 이제 저희 성인이 되는 입장에서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자연과학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자연과학대학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다시 생각을 좀 가다듬고 또 미래에 대한 저희가 액션 플랜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계기를 지금 갖고자 합니다. 자, 이분들 보시면 다들 엑셀런트한 분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은 엑셀런트한 것으로 끝난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든 사람.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트렌드. 잘 생각해 보시면 엑셀런트한 사람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그 트렌드를 모든 사람이 따라가면 그것이 사이언티픽 비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엑셀런트에 그치지 말고 그를 넘어서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화두를 드렸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하기는 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죠?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엑셀런트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선구자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홀로 남들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트렌드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거의 모든 경우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리더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화두를 드리기 위해서 비안 엑셀런트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엑셀런트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죠? 그냥 공부 잘해서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엑셀런트 하시지만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연사님들 중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비안 엑셀런트로 리더가 되시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엑셀런트한 것뿐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거기에 맞는 새로운 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실제로 트렌드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 지금 과학자로서 하고 싶은 일은 그거잖아요. 미지의 미지를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것을 찾는 거.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찾냐고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언노운으로부터 우리가 언노운을 궁극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이 언노운을 known 언노운으로 바꿔야 됩니다. 뭘 모르는지는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이 과연 쉬우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스텝인 것 같아요. 과학에서 역사적으로 보고 또 저희 실험실의 그 예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thought experiment라고 해서 사고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unbiased screen, 아까 그 지노마이드 스크린한 그런 것처럼 어떤 가정을 일부 가지지만 그 가정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바이어스 없는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이상한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거. 표현하기로는 자연이 보여준 작은 틈새, 그 작은 틈새를 통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내는 그 스텝을 저희가 해야 되고, 이 언노운을 찾는 게 결국 자연과학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학과 기술을 나누는 많은 분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류의 지적 경계를 넓히는 과정, 우리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그 너머에 한 발짝 디디는 과정,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그 어둠을 향해서 전조등을 쏘는 역할. 그래서 그 전조등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 집도 짓고 눈도 짓고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가 그 선구자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그 일을 하는 우리 퓨처 사이언티스트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패널 디스커션에서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양자 컴퓨터가 좀 뭐 해줬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기 답이 있죠. For now, absolutely nothing. 현재는 그냥 nothing이래요. 그렇지만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리서처들이 옵티미스틱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긍정적 전망, 회의적 전망 다 있긴 하지만, 근데 왜 absolutely nothing이냐면은 자, 이론적으로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빨리 이제 양자 컴퓨터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즉 양자 우위를 보이는 그런 특정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실용적으로 유용한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쇼의 소인수분해 알고리즘 같은 거, 이런 것은 양자 우위에 기술적으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이제 해내야 되는 문제들이죠. 근데 양자 우위에 기술적으로 도달이 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실용적인 유용성이 분명한 겁니다. 유용성이 현재까지 딱히 뭘 유용하다 말하기가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금 및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용적인 양자 이득을 볼 수 있는, 필요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소규모 분자의 에너지 분사 이런 것들을 신약 개발에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가까운 미래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스크 시대라는 말을 쓰죠. 현재 노이즈 인터미디엇 스케일 퀀텀,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오류 그리고 노이즈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 이제 실용적인 응용 기술을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류율은 낮추고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큐비의 숫자는 늘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좀 너무 머니까 이 중간에서 우리가 뭔가 할 거를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연구 개발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그 자연과학 대학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굉장히 아주 자연과학 대학이다, 이게 좀 프라이드가 좀 있었습니다. 자연과학, 내추럴 사이언스, 그리고 나는 이론물리학자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꼭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많은, 지금은 이제 공대 교수님들하고 많은 협업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다음 세대 연구자들은 그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융합을 통한 혁신이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페롭스카이트라는 이 분야가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건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연구가 어떻게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그 공상과학 소설가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이작 아시모프가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 이분이 한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 중에서 진정한 즐거움은 어떤 사실을 아는 것부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책에서 공부해가 시험 치가지고 이 지식을 알겠다라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것을 발견하는 데서 본다는 것이죠. 배운 지식을 또 그렇게 실용화할 수 있고 무언가를 발견하고 하는 것에서 어떤 즐거움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표현은 새로운 어떤 발견을 했을 때 유레카하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우리 세 분의 교수님들도 이야기 중에 잘 보시면은 호기심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재미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어떤 일을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과학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할 그런 어떤 시작은 뭐냐면 재미있다 어떤 호기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 연사로 오신 정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다 같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질문을 찾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질문을 찾는 것을 어떤 질문을 찾을 것인가 답을 찾는 것보다도 그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점을 갖다가 바르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아까 들은 슈레딩거 고양이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슈레딩거 고양이는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그것은 중첩된 걸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깨고 중첩된 상태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어떤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정말 과학 기술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장황한 글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마치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한 우물을 파되 다양한 연구 규모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사실은 그 석사 박사 과정 동안에 물론 5년의 짧은 기간이지만은 슈퍼컨덕터 그다음에는 하드 머티리얼, 일렉트로크로믹, 리튬 배터리, 솔라셀, 라이트 에미팅 뒤에 이제 박사 이유지만은 솔라 서포트 때 라이트 에미팅, 엑스레이 이미징. 그 다음에는 또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다양한 합성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보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스핀 코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 코팅 가지고 좀 합성법을 개발하면서 다양하게 해보라고 했는데 솔리드 스테이트, 매드 트랜스포트, 솔보스몰, 소노케미칼 여러 가지 어떤 솔젤 리액션, 베큐um 뒷까지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울 파기하는데 다양한 연구 분야의 사전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연구가 아까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신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료 연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내셔널 코어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갖다가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가 됐을 때는 책상에 앉아 있지 마시고 그냥 자꾸만 돌아다니시고 학회에 자꾸만 가고 접촉하고 공동 연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연과학이 상당히 중요하고 기초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정말로 이렇게 홍보하고 드러낼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분야 또는 서울대 자연과학대가 정말 세계적인 그야말로 이야기를 할 때 MIT나 하버드와 같이 이렇게 유수의 대학, 옥스퍼드나 이런 정말로 역사도 깊고 유수의 어떤 수월성을 갖는 그런 분야하고 정말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어떤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노운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모르는지는 알고 있는 것까지 옮겨가는 그 스텝이 저희가 기초과학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이게 저희가 이제 대학에 있는 교육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학부나 대학원에 있는 교육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특히 사고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끊임없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을 스스로 습관화하는 그런 그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융합, 초융합 이런 키워드를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이제 과거 오늘 뭐 강연에서 다 지적을 해줬던 거니까 한 사람이 뭘 하는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장점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고 그것을 잘 융합해내가지고 새로운 어떤 분야를 창출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고,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자연과학대학의 어떤 그런 자부심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좀 넘어서 협력하고 어떤 융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또 자연과학대학교에 또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이제 보면 뽑을 때 우리나라와 만약 저희 학교하고, 그러니까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하고의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거기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H-인덱스라든가 논문의 수를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을 본 다음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에 관계없이 뽑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신은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운틴탑에서 그냥 정말로 자기의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주죠. 근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뽑고 확신을 가지고 뽑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틀렸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단순히 한 학교에서 바뀐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컬처가 있어야 되고 소사이어티에서 또 억셉턴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히 서울대학교에서 바뀐다고 해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사실 뭐 다 굉장히 공감되는 거지만 또 우리나라 컬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상황에 저희가 사실 이제 뭐 결국은 한국이라는 컬처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이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을 우리가 한다는 건 사실 그 대등한 관계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그 인정이 필요한 건데 사실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게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결국은 발전을 해서 우리 사회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과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연과학대학 50주년 저희가 뭐 그냥 행사로서 하는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희의 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사실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이 좀 더 한 수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자아 성찰을 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저희한테 필요한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자문을 하고 또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다 참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소위 데이터베이스된 저희가 좀 분석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100% 모든 걸 다 바꾸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저희가 진행하는 자연과학 미래 포럼에 의미가 있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요.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 있거나 우리 학생분들도 또 계시는 대학원생 또 학생도 있는데 학생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수님 통해서 또는 저 자연대 학장한테 직접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고요.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담고 또 좋은 방향, 솔루션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